사회적 거리두기의 근간을 유지하면서 일부 제한을 완화하겠습니다. 오랜만에 엄마랑 쇼핑하고 맛있는 거 먹으러 나왔습니다. 사람 사는 것 같아요, 진짜. 오늘 너무 좋아서. 오늘 또 불금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 딸하고 오늘 여기서 하나씩 돌아다니고. 네, 남대문 시장에 와 있는데요. 역시 보시다시피 평일인데도 사람들이 많습니다. 한동안 여기가 좀 한산했다고 하는데요. 어떤 변화가 있는 걸까요? 상인분들과 직접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사장님 안녕하세요. 네, 요즘 조금 좀 활기를 띠나요? 어떤가요? 네, 조금 좋아지고 있어요. 좋아지고 있어요? 체감하시기에 언제부터 좀 좋아지기 시작한 것 같아요? 3일 전부터. 아, 3일 전부터? 4분의 1 정도 더. 앞으로 괜찮아요, 우리는. 이번 주는 조금 그래도 돌아다니시는 분들이 많이 늘은 것 같아요. 아직 경제가 회복되려면 좀 있어야 되겠지만 그런 심리적인 측면에서는 좀 나아지지 않나. 제가 좀 열심히 같이들 문을 열고 활성화를 위해서 같이 노력을 해야죠. 노력해서 내국인도 받고 내국인들도 빨리 좋아져서 꼭 나와가지고 같이 좋은 얼굴로 이렇게 웃어가면서 장사를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몇 달 동안 다 힘들었잖아요, 상인들이. 다 모두 다. 근데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괜찮을 거야. 많이 좋아졌어. 오늘 보니까 많이 좋아졌네. 다 이겨야지. 온 국민이 다, 그죠? 활성화되고. 현장에 와서 또 이렇게 보고 싶은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동안 이제 너무 몇 개월 동안 지금 못 움직였으니까. 직접 나와서 보게 되니까 오늘 날씨가 좋아요. 바람은 많이 불지만. 그래서 좀 설레는 것 같아요. 공연은 정말 코로나 발생하고 처음인 것 같아요. 굉장히 철저히 해주셔서 공연을 보러 올 때는 조금 불안했는데 지금은 뭐 로비에서도 마스크를 쓰게 하고 그런 조치를 잘 해주셔서 안심하고 공연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 공연을 이야기를 할 때 잘 쓰는 키워드가 뭐 이제 화해, 용서, 그다음에 이제 치료라는 말이 있는데 그게 이 어떤 그 심리적 어떤 그 정서적의 어떤 그 치료를 하는 연극이라면 이번에 이 흑백다방을 하는 이 공연의 형태는 저희가 좀 이 코로나 이 바이러스로부터 우리가 또 이 사회에 지금 마비된 것이 좀 하나의 치료가 되는 어떤 그런 좀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 나오는 음악도 80년대 음악이죠. 정말 이 향이 다 타면 갑자기 우리들이 막 신뢰가 쌓여요. 예? 그럼 저는 뭐 이 향이 타면 그냥 제만 쌓일 것 같은데. 내 마음의 상처를 치료할 수 있는 철학. 옛날에는 이렇게 자유롭게 맘대로 친구들이랑 만나서 떠들고 이런 게 참 귀중하다는 걸 못 느꼈는데 이 코로나를 통해서 이렇게 친구들이랑 이렇게 마스크 쓰고 이제 이렇게 공연을 보게 되고 또 자리도 띄워서 이제 보게 되는데 빨리 이제 그게 원래 옛날처럼 돌아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희망이에요. 그러니까 올챙이가 되고 그러면은 뒷다리가 쏙 앞다리가 쏙 그거 원래 여기 그전부터 오려고 그랬었는데 그전에는 개방을 안 해가지고 못 왔었다가 이번에 조금 거리두기가 완화되면서 다시 개방을 했다길래 가족들하고 같이 바람도 쐴 겸 해서 나왔습니다. 산책로나 등산로, 숲 탐방
희망동만 개장이 되어 있고요. 일부 고객님께서 이용하실 수 있도록 이제 야외 화장실 정도는 오픈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아직까지 야영장이라든지 산림휴양시설, 숙박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오픈을 하진 않고 있습니다. 입구에서 이제 저희가 뭐 발열 체크라든지 이런 거를 상시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 이제 이용객들이 이용하시는 화장실이라든지 이런 데 소독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조치를 하고 있고요. 그마저 저희가 이용할 수 있는데 최대한 안전에 도움을 드리도록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밀폐된 공간은 좀 가기가 좀 부담스럽고요. 이렇게 좀 개방된 공간은 그래도 조금 거리 두기가 좀 쉬우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이런 데는. 날씨도 너무 좋고 너무 저기서 막걸리 한잔 동동 좀 먹었더니 취해서 노래도 부르고 저 개울가에서 너무 좋았어요. 현재 공영동물원과 국립생태원 같은 야외 시설들이 다시 문을 열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블루, 코로나 무기력증으로 인해서 지치신 시민들께서 또 밖으로 나오고 계신데요. 하지만 코로나는 다시 한번 확산할 수 있다는 것 유념하셔서 평소 손소독과 이 마스크 착용하는 습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수석연구원 박철민이었습니다. 2017년도 12월 20날 애를 장례식을 치르고 나서 2월 달까지 하늘을 쳐다본 적이 없습니다.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더 이상 죽이지 마라. 그날 아침에 6시 반 출근이라 그랬어요. 전날 통화할 때. 그래서 6시 15분쯤 더 전화했어요. 아들 일어났어? 출근해야지? 그랬더니 엄마 오늘 7시 반까지 가면 돼요. 1시간 조금 더 자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날 아침에도 그 7시 한 15분경에 일어났어? 출근해야지? 네, 알았어요. 15초 정도. 저랑 통화할 때는 그런 느낌 못 받았어요. 짧기도 했고. 그래서 출근한다고 그랬는데 1시간 후에 전화가 온 거죠. 1시간. 현장 실습 중에 졸업을 한 20일 정도 남겨놓은 상황이었고요. 네가 일을 잘 못해서 우리 라인 전체 업무량이 떨어진다 이러면서 폭행 사건이 있었고 그 폭행 사건을 아직은 학생이라 동준이가 학교에 알리겠다. 가만히 있지 않겠다 이렇게 하니까 그걸 알리면 죽여버리겠다. 그런 협박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너무 몰랐어요. 엄마인데 아이가 얼마만큼 힘든지 생전 처음 나간 직장에서 같이 일하는 동료 선배들한테 폭행당하고 아침에 출근하는 게 무서워서 뛰어내려야 했다는 걸 몰랐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죄스럽고
미안하고. 남자 이 치고는요, 그 키가 한 180 정도에 86kg 정도 나가는 건장한 체격이에요. 거기는 햄 만드는 공장이라 이렇게 고기 덩어리들 큰 것들을 싣는데요. 그러면 우리 김장할 때 쓰는 커다란 빨간 고무 다라에 걔네들이 막 30kg, 40kg 담겨 있는데, 원래는 그게 이렇게 둘이 같이 들어서 라인 위에 올리고 그래야 되는데, 이제 동준이가 저한테 얘기할 때는 그걸 막 혼자 하라고, 넌 힘 좋으니까, 덩치 좋으니까 혼자 하라고. 그래서 그거 며칠 했더니 아이가 이 어깨를 못 쓰는 거야. 집에 왔는데 밥을 못 먹어요. 어깨가 너무 아파서. 그래서 내가 밤에 잠도 못 자고, 그 한 열흘 만에 왔는데 끙끙 앓는 거예요. 여기 보면 7시간. 현장식 초기의 적응 기간은 하루에 7시간. 그리고 동의를 얻은 경우에 1시간 한도로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예. 그리고 주 2회 이상의 휴일을 주어야 한다. 하나도 지켜지지 않았고, 휴일에까지 특근 잔업을 요구했죠. 그걸 내가 하기 싫어서 하기 싫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아이들이 그냥 안 나갈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라는 거죠. 사고 나고 처음에 한 1년은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었어요. 그냥 내가 죽어야지 그런 생각만 하게 됐는데, 자식을 보내보니까 편안하게 잘 지내고 있을 때는 보이지 않던 그 세상에 틀린 부분들이 보이더라는 거죠. 뒤에서 보니까, 보내고 보니까, 아, 저렇게 하면 저긴 또 사고가 나는데, 저걸 조금 바꾸면 아이들이 더 안전해지는데, 이런 게 보이더라는 거죠. 그 건강한 아이가 일이 너무 힘들어서 수저질도 못하고 잠도 못 자고 파스를 붙여서도 잠을 못 자고 끙끙 앓는 그 모습을 보고 얼마 안 남았으니까 조금만 견뎌보자 하고 보냈던 저를 지금도 후회해요. 회사 안 가도 돼. 그러면 지금 제 옆에 있을지. 어느 날은 저한테 이제 전화가 왔어요. 엄마 나 왜 생리를 안 한다고. 생리를 안 하니까 여자들은 그 생리불순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아 그런가 보다. 이제 그냥 그렇게 생각을 했었죠. 그런데 뭐 또 한 몇 달 있다 지났는데 저한테 전화가 오기로 엄마 걱정하지 않아도 돼. 여기 애들이 한테 내가 얘기를 했더니 그런 생리불순이 많아서 산부인과 가서 약 타다 먹거나 주사 맞으니까 금방 나와.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그때만 해도 사실 건강이 안 좋다라는 건 못 느꼈어요. 2005년도에 퇴사하고부터
이제 확실히 그게 나타났던 거죠. 그리고 이제 그때 당시에 집 앞에 알바를 나갔었는데 잘 갔다 와 하고 이렇게 내려다 보면은 이렇게 옆으로 가는 거예요. 얘가 이렇게 위에서 내려다 보면 전화를 해서 혜경아 똑바로 걸어. 그러면 엄마 나는 똑바로 걷는데 사람들이 나보고 옆으로 걷는데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MRI 찍어보자 해가지고 이제 판독을 하고 나서 역시나 이제 머릿속에 종양이 생겼다고. 저 95년에 입사해서 거의 약 6년간 일했어요. LGD, SMT 공정에서 일했거든요. 소영이, 혜경이. 이게 뭐야? 응. 이때만 해도 얼굴이 그렇게 많이 나지 않고. 무주팔. 그 이때만 해도 괜찮았지. 이때만 해도 좀 활기차고 이뻤는데 이럴 줄 알았으면 진짜 한 1년만 근무하고 그만두라 할걸. 엄청 힘들었죠. 내가 서울을 갈 때 얘를 두고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얘를 꼭 내가 휠체어를 끌고 데리고 가거든요. 그러면 얘를 쳐다보면 더 억울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막. 얘가 뭐라고 말하냐면 누구든 이렇게 어떤 분이 와서 인터뷰를 하다 보면 지 가슴을 이렇게 치는 게 아니라 펑펑 쳐요. 나 삼성에서 일한 거 맞다. 내 말 좀 믿어달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그냥 그냥 파괴였어요. 그냥 다른 말을 못하게 그냥 뭔가 속에서 파하더라고요. 너무 들켰어. 처음에 소리 듣고 막 울었어요. 막 소리내서 밥 숟갈 한 숟갈 먹었나? 이걸 들고 막 소리내서 울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등을 두들기면서 소리내서 막 울더라고. 저는 엄마의 욕심에 혜경이 이 응어리를 풀어줬다라는 게 먼저 내가 할 의미를 했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정부가 바뀔 때마다 이런 산재에 대한 건설을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지난 가장 가깝게 2000년 들어와서부터 통계치를 쭉 한 20년치를 보더라도 크게 변한 게 없어요. 우리나라 산재로 노동자가 한 사람 사망하죠. 얼마 정도, 어느 정도쯤 기업이 그 처벌받는 줄 아세요? 300~400만 원 정도의 과태료면 끝입니다. 미국만 해도 손가락 절단 사고가 나면은 뭐 몇천만 원, 1억 이런 그 징벌적 이제 뭐라 그럴까요? 그 처벌이 들어가요. 그 다음에 사람이 사망하잖아요. 우리는 아까 사람 사망하면 과태료 몇백만 원으로 끝난다 그랬는데 영국이나 이런 쪽에서는 이미 법이 제정되었습니다. 기업살인법이라고. 이거를 기업에 의한 살인으로 취급을 해서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기업주가. 그러니까 조심하겠죠. 우리는 300~400만 원으로 끝나는데 이게 법 집행의 엄격함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사람의 목숨이에요. 우리가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있는 법 제대로 집행하고
좀 더 강화되어져서 이 사람의 생명이 300~400만 원으로 그냥 처리가 되어버리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법 제대로 보완하고 제대로 집행하고 노동자들 스스로가 자기 문제로 받아 안고 문제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그런 어떤 교육과 이 어떤 교육제도 뭐 이런 부분들을 기업에서 이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도 하고 그렇게 가야 되겠죠. So easy to love you true. Account of all the 공공기관인데 어떤 적자라든지 그리고 망원 우체국만이 아니라 앞으로 전국적으로 시작될 거라는 것에 되게 큰 우려가 있어요. 어떻게든 여기 살리라고 했지. 우리 저기 관리장님한테랑 다. 난 여기서 죽을 때까지 살아야 한 게. 너무 아쉬워. 진짜로 가깝게 있는데 너무 아쉽지. 이게 뭐예요? 이게 시민을 위한 게 아니잖아요. 오히려 불평만 가중시키고 재고할 수 있으면 다시 재고 좀 해달라고 부탁드리고 싶어요. 우편직업국으로 바뀌게 되면은 제일 중요한 변화가 이제 금융 서비스를 창구에서 하실 수가 없습니다. 이제 ATM 기계가 있어가지고 거기서 우리 보통 금융 거래할 때 ATM 기계로 할 수 있는 것들만 할 수가 있는데 할아버지 할머니 분들은 사용하기가 좀 어렵겠죠. 또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도와드리고 하기도 하는데 아무래도 그런 부분이 좀 서비스 질이 좀 금융 부분에서 낮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까지만 일합니다. 네. 서울까지 했는데 그렇게 됐어요. 너무 죄송해요. 이 도로로 쭉 올라요. 한강변 쪽으로. 네. 한 어머님 걸음으로 15분 정도 걸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시장 지나서 좀 더 많이. 세금도 다 낼 수 있고. 기계에서는 낼 수 있는데 이렇게 사람이 카운터에 금융은 없어요. 최고국이라고 사실 간판을 걸었는데도 불구하고 우체국이 이전을 한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이사를 가는데 여기 조금 가니까 있더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는 금융을 안 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진짜 하늘이 무너지는 것처럼 말씀을 하실 때 마음이 진짜 자녀분들하고 같이 생활 안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셔가지고 들고 우체국에 와서 그래도 관공서라고 방문을 받으셨던 분들이 이제 어디로 가느냐고 다른 문턱보다는 그래도 우체국이 좀 낫지 않았나 생각도 들고요. 또 어머님 같아요. 사실 고객님이 다 저희 어머님 같고. 한 15년? 그러면 이 우체국을 15년 동안 계속 이용하셨겠네요. 그렇지. 여기 이전하신다는 소식 듣고 좀 어떠셨어요? 안 했으면 하고 서명도 하고 다 했는데 결국 이렇게 되네. 나같이 잘 모르면 다 적어주고 돈도 알아서 빼주고 지금은 신형이라 잘 모르거든. 눈물이 날라 해, 그잖아. 눈물 날라고 하세요? 응, 진짜로. 주로 어떤 업무 하셨어요? 여기? 그냥 미국에 택배 붙이고 돈 찾고 빼고 이지 뭐 노인네고 그 빼면 더 있는가. 좀 안 갔으면 좋겠어, 진짜로. 너무 황당해서 말이 안 나올 정도예요. 이게 왜 이렇게 된 거예요? 묻고 싶어요. 재정적인 문제로 아니 우체국 같은 경우는 다른 거랑 틀린 거 아니에요? 어떻게 같은 선상에서 놓고서 같이 이런 식으로 처리하는지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해요. 무엇인가가 사라질 때 만약에 그것이 납득할 수 있으면 아쉬움은 있겠지만 그런 것에 제가 설득당할 것 같은데 돈이라는 문제로 접근을 하면 이번의 결정처럼 민영화하고 우편 취급국으로 위탁하고 하는 방식을 택할 수 있겠지만 그것이 공공기관이 선택할 방향인지에 대해서 의문이 큰 거예요. 우체국 폐국은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폐국되는 국도 생기고 또 새로운 신도시나 이런 부분에는 신설도 해야 되고 그래서 폐국 신설은 지금까지 꾸준히 이어져 왔습니다. 재배치의 과정이라고 보고요. 보편적 서비스를 유지하기 위한 그 창구망의 합리적인 운영 방향이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치국국 전환으로 하고 있습니다. 망원동 우체국은 국가가 직접 건물을 지어가지고 운영하는 투자국이 아니고 임차를 해가지고 운영하는 국이거든요. 그런데 그 진행 과정에서 폐국하겠다고 통보를 했는데 바로 그 자리가 다른 분한테 임대가 나가버렸어요. 행정 절차 거치고 주민들 의견 거치고 해서 그렇게 해서 한 3개월 정도 걸렸거든요. 이동 약자들에 대한 고려, 주민들 편의에 대한 고려는 얼마나 있었는지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이것을 결정하고 수정하려 하지 않고 그냥 밀어붙이기 식으로 순서까지 바꿔가면서 진행했던 부분을 짚는 일이 필요하고 이후에 다른 곳에서 진행되는 것에 같이 연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경영수지의 관점에서 많이들 바라보지만은 이제 우체국은 국민들을 위해 있는 거니까 가까이 있어야 이제 이런 보편적인 서비스를 누리는데 편리한데 당장 지금도 보면은 우체국이 없어진다니까는 이 할아버지 할머님들이 되게 불편해하세요. 다른 걸 다 떠나서 접근성이 떨어지면은 아무래도 이제 힘들고 하니까 그런 관점을 좀 반영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무주로 무반님 건강하세요, 여사님들. 네, 건강하세요. 네. 건강하세요. 네. 아무튼 매우 좋네. 네. 이게 초등학생이 그려준 이 폐국에 대한 아쉬움을 담은 그림이에요. 또 이 대학생들, 요새 대학생들 힘든데 아마 이제 저희 우체국 폐국의 어떤 공감을 하는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저희 우체국도 30년인데
그동안 주민들의 삶 속에 깊숙이 이렇게 들어와 있었구나. 함께 했던 많은 계절은 비록 여기에서 끝이 난다 해도 4년간 110개 우체국을 폐국하게 되는데요. 금년에만 28개 우체국을 폐국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우체국 주인은 우정사업본부장이 아니에요. 주민들 거란 말이죠. 전국적으로 약 한 677개 우체국을 폐국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중에 우리 경인지역본부는 4년간 110개 우체국을 폐국하게 되는데요. 금년에만 28개 우체국을 폐국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적자가 나서 이렇게 폐국한다고 하는데 제가 1991년도에 들어왔지만 언제나 적자였어요. 적자 규모가 커진 것도 원인이 우편 창구, 금융 창구에서 발생되는 게 아니고 가장 많은 인력을 차지하고 있는 집배 쪽이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택배 분야 쪽에서 한 5년 동안 3,000명 이상이 늘었어요. 그 비용 얼마나 많이 들겠어요. 토요일 택배도 마찬가지예요. 그 토요일 택배를 하기 위해서 약 한 600억 이상의 자금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 우체국 폐국은 저희들 1년에 지금 171개국인데 그거 폐국하면 실제적으로 한 200억 정도의 절감된다고 그래요. 어떤 게 나은 건지 실은 명확하냐 거예요. 실은 많은 부분의 어떤 사업비, 인건비를 우체국에 떠넘기고 있는 거예요. 평택 본정이나 파주 웅담이나 외곽에서 보면 하나 폐국이 되면 거리가 7km, 10km 이렇게 떨어지게 돼요. 나이 드신 분들은 접근성이 많이 떨어지게 되죠. 차 운전하기도 어렵고 실은 어르신들이 이용하기에는 옆에 보조자가 있지 않고서는 참 어려운 부분이 많을 거예요. 우정사업본부에서는 그래서 그런 불편을 없애기 위해서 우편 취급국을 만든다고 그러는데 그것도 현재 우편물 감소 추세를 보면 수지 타산이 맞지 않아요. 우정사업본부장이 제가 회의 갔을 때 그랬어요. 이 680개 우체국 다 없애면 우정사업본부 경영이익이 해결되는 거냐? 절대 아니랍니다. 우정사업본부장이 그 정도 얘기했으면 우체국 폐국이 아니라 다른 방법들을 고민해 봐야 되는 거죠. 전산화되고 통합하고 하는 방법들을 먼저 고민해야 되죠. 그래서 상기기관 조직을 좀 슬림화하고 그리고 나서 정 안 된다면 현장의 우체국을 폐국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요. 그것도 단계적으로 정말 면밀한 검토, 주민들하고 협의를 통해서 우체국 주인은 우정사업본부장이 아니에요. 주민들 거란 말이죠. 국민들 거니까 국민들 거를 갖다가 폐국하는 거는 국민들께 물어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되거든요. 지난 4월 24일이죠. 서울시 망원 우체국이 결국 문을 닫았습니다.
이를 기점으로 올해 전국 약 200여 개의 우체국이 민영화 내지는 통폐합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찾아와 봤습니다. 곧 사라질지도 모르는 우체국 중에 하나, 경기도 시흥 우체국 월곶동 출장소입니다. 제가 직접 들어가서요, 관계자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흥 우체국.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우편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저희 직원들이 출장을 나와서 접수를 하는 그런 곳입니다. 우체국 업무 중에서 금융 업무를 제외한 우편 접수 업무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럼 보통 하루에 몇 분 정도 여기 출장소 이용하나요? 요일에 따라 조금씩 다른데요. 월요일이 아무래도 제일 사람들이 많거든요. 월요일이? 예,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한 100분 좀 넘으시고 평일에는 그보다 조금 더 못하고. 지역 주민분들이 우편 서비스가 필요하다, 우체국을 설치해달라 이런 민원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근데 이제 우체국에서 설치 기준에 안 돼서 우체국 설치가 안 되다 보니까 그 시의회 후보님이 우체국을 설치를 하겠다 하고 공약으로 내걸고 그분이 당선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시장님께서도 또 지원을 해주셔서 우체국 사무 공간도 무상으로 제공을 해주시고 지역 주민이 이제 요구를 해서 우체국 서비스가 가능하게끔 만들어 주셔서 우체국이 들어올 수 있었던 거죠. 오,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나이스한 민관 협치네요, 이거. 네, 그렇죠. 근데 지금 여기가 없어질 위기에 처해 있다고. 네. 어떻게 된 건지 잠깐 설명 부탁드려요. 저희 우정사업본부에서는 그 우편 소지 악화를 이제 이유로 해서 각 청마다 폐국을 하라고 목표를 내려줬는데요. 저희 시흥 월곶동 출장소는 무상 임차국사다 보니까 그 대상국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시민들이 의견을 모아서 뜻을 모아서 만들어진 곳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곳이 사라지는 것도 시민들의 의견이 반영된 건가 궁금해서 여쭤본 거거든요.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고요. 경영 수지를 좀 개선해 나가겠다고는 하지만 정말로 그게 지역 주민한테 공감을 이루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게 어떤 정책적인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 듭니다. 사라질 수도 있는 시흥동 우체국 월곶동 출장소. 시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너무 안 되죠. 주민들은 안 좋아요. 그래도 무슨 일이 있으면 와서 또 이따가 볼 일도 보고 그러고 가는데. 지금 너무 편하고 여기 올 때마다 너무 좋다 그렇게 생각하고 항상 다니고 있었는데요. 그 없어진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이제 그거는 마음이 너무 불편하고 그래요. 월곶에 우체국이 이거 하나밖에 없는데 꼭 필요할 것 같은데 있었으면 좋겠어요. 안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이거 우체국 없을 때 제가 알지 못해가지고 안산하고 신천을 다니면서 우체국 이용했는데 왕복 왔다 갔다 하면 3시간도 더 소요되잖아요. 그럼 여기 사람들이 뭐 불편해서 어떻게 하려고? 지금 여기가 사라지면은 왕복 3시간 거리에 있는 우체국을 가야 돼요? 그렇죠. 왕복이 3시간 걸려요. 왜냐하면 거기서 볼일 봐야 되고 걸어가야 되고 하니까. 상당히 많이 떨어져 있네요. 자가 있는 차 있는 사람은 그냥 타고 가면은 그래도 왕복 한 1시간 이상씩 걸려요.
자동차로 가장 빠른 길로 왔는데요. 10분이 넘게 걸렸어요. 노인분들이라든지 아니면은 특히 자가용 없으신 분들은 대중교통 이용해야 될 텐데 이거 어떻게 올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탁상 행정하고 있어요. 실제로 돌아다니면서 이 주민들이 원하는 게 뭔가 필요한 게 뭔가 그걸 알아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지금 아파트가 계속 들어서잖아요. 아 맞아요. 인구가 더 많이 생기는데 이거 있던 이 출장소마저 이거 폐쇄한다면 말이 안 되는 소리죠. 불편하게 이제 우체국을 멀리까지 찾아다녀야 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우정 서비스 자체가 보편적 서비스를 한다고 하면서 그걸 약속을 지켜주지 못한 것, 이제 우체국이 지역 주민의 마음에서 사라질까봐 참 그런 점에서 좀 마음이 아픕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우편물이 감소하여 매출이 떨어졌다. 즉 적자다. 이것이 우체국의 규모를 축소하는 우정사업본부의 논리인데요. 마냥 이 논리를 따르기만 하면은요, 시민들이 보편적으로 누려야 할 우편 서비스가 후퇴하는 이른바 부작용이 생깁니다. 폐지, 폐국 논의 이전에 시민들과 충분한 대화를 나눠야 하는 이유입니다. 가게라는 게 세가 있잖아요. 월세 딱 석 달 못 내면 이미 못 갚아요. 좀 아예 손님이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좀 심각합니다. 지금 최대한 버텨보려고 버텨보는데 저도 안 되면은 가게 문을 닫을 생각이에요, 사실. 직원들 한 명 한 명 이렇게 다 정리하는 시점에서 지금은 진짜 어저께도 네탭을 받았어요. 저희 웨이팅하는 가게거든요. 한 10분의 1? 100분의 1밖에 안 되는 수준에서 지금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앞에 가게도 큰 50몇 평짜리 가게가 있는데 나간 지가 벌써 몇 달 됐어요. 근데 보러는 오는데 안 나가더라고요. 우리 가게 바로 옆에 집도 그러고 옆에 앞에도 그러고. 피자 브랜드를 8년 한 거죠. 피자 처음에 창업할 때 비용 많이 드셨어요? 많이 들었죠. 대략 준비금까지 해서 한 1억 3천 정도 들었죠. 원래 프랜차이즈가 기본적으로 창업하려면 억대가 안 넘고는 사실 프랜차이즈 창업이 어려워요. 제일 문제가 되면은 이제 우리나라의 그 자영업 시장이 너무 포화 상태니까 치열한 경쟁을 하다 보니까 서로 조금이라도 자기 손님을 확보하기 위해서 무한 경쟁이 돼버린 거예요. 널 못 죽으면 내가 죽는 거예요. 이 시장이 지금 어느 순간부터 너, 나 이게 아니야. 다 전부 다 이게 원수가 된 거예요. 배달 시장부터 시작해서 자영업자 조그만 식당 하는 분들 다 마찬가지예요. 옆집에 들어차면 내가 빠지는 거예요. 왜? 시장은 한정돼 있잖아요. 딱 석 달이더라고요. 석 달 손님 딱 안 들어오면 그 이상 갚을 능력이 안 돼. 왜 그러면 200일 때, 400일 때, 600일 때 금액이 팍팍 올라가잖아요. 이미 내 능력 바뀌대요. 그건 이미 벌써 문 닫은 가게로 봐야 돼요. 근데 그렇게 문 닫으면 더 이상 낼 게 없으니까 자기 보증금을 파먹은 거 아니에요. 뭐 1, 2천원짜리 남은 그 돈으로 주인을 빼갈 거고.
그럼 남은 돈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라도 건져야 되니까 빨리 못 거예요. 인수 의뢰가 들어와서 폐업을 하신다 그래서 이제 이 물건 인수하러 왔어요. 폐업이 많죠. 이제 뭐 일주일이나 보름 정도 문을 닫는 데도 있고, 네, 많이들 힘든 상황이긴 하더라고요. 전에는 이제 그나마 좀 회전이 좀 됐거든요. 폐업도 하면서 오픈하시는 분들도 조금 됐어요, 지금보다는. 근데 코로나 사태가 터지면서 그게 한 반 이상 줄어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게 좀 그 부분에 있어서 좀 저희도 좀 타격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KB민생연구소의 핫한 콘더 간다 기환이가 간다 시간입니다. 아우 뜨거워요. 너무 뜨겁다. 그 정도로 지금 반응이 핫한 기환이가 간다. 자, 오늘은요 제가 이른 아침부터 현재 시간이 7시 55분입니다. 이 이른 아침부터 나와 있는 이곳 어딘지 궁금하시죠? 일단 이곳 힌트를 좀 드리자면요, 사시사철 바쁜 곳입니다. 특히 평일보다는 주말이 조금 더 바쁘고요. 우리 주부님들이 특별히 좀 애용하는 그런 곳이 아닐까 싶은데 다 모셨습니까? 바로 마트입니다. 자, 오늘은 마트 1일 아르바이트 체험을 해볼까 하는데, 근데 진짜 오픈을 안 했는데 어떻게 괜찮나? 사실 오픈이 전이 바쁘다고 해서 왔는데 일단 저쪽으로 한번 돌아가 보시죠. 어디로 가야 되는 거야 이거? 이제 불은 다 꺼졌습니다. 지금 이게 바닥 청소하는 그거 맞죠? 예, 맞아요. 아, 지금 바쁘시죠? 예, 바빠요. 제가 오늘 1일 아르바이트생이니까 아버님의 좀 그 일손을 좀 돕겠습니다. 아, 예, 고맙습니다. 야, 이거 집에다가 진짜 한 대 갖다 놓고 싶다. 야, 요거 집에 한 대 갖다 놓으면 진짜 청소가 와 완전 편하겠는데? 야, 잠깐. 이 소리 들리죠, 이 소리? 뽀드득 소리 나다, 뽀드득. 야, 요거. 안녕하세요. 네. 민생. 네. 아, 예, 반갑습니다. 혹시 여기 마트 딱 지금 느낌이 점장님 포스인데? 네네. 맞으십니까? 네. 일단 물건 내린 거를 그 매장에 일단 진열을 해야 돼요. 네. 매장에 진열을 하고 조금 이따 이제 가공품이 와요. 네. 가공품이 오면 가공품을 창고에 일단 옮기는 작업을 하실 거예요. 예. 옷 좀 벗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권리적. 여기는 뭐예요? 창고. 추워! 여기 냉동 창고입니까? 네. 세 개만 예. 추워. 정신이 없네. 네, 잘 먹겠습니다.
인사 한번 해주세요. 네, 신임입니다, 신임. 오늘 저 다 시키시면 돼요. 네. 알겠습니다. 뭐 하면 될까요, 이제? 따라오세요. 따라오라고. 무섭게 얘기하실까요? 옥상으로 따라와 약간 이런 느낌인데. 내려놓고. 이거 그럼 방금 저기 고추에 놓을 때 이것도 같이 내려놓으면 된 거 아니에요? 지금 딱 한 번 처음 지금 올린 거잖아요. 네. 이게 보통 몇 번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하세요? 점심 먹을 때쯤이면 10,000보가 넘어있어요. 보통 하루에 10,000보 걷기도 쉽지 않은데 이미 오전 중에 몇 시간 만에 10,000보를 걸으시나요? 왔다 갔다 하니까 여기서도 왔다 갔다 하고. 안녕하세요. 간다 기완이가 간다. 본인이 되게 하고 싶어 했잖아요. 네. 해보시니까 어떠신지. 이런 얘기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출연료를 저한테 유통기한 작업 잘 하시는지 제가 확인해야 돼가지고 하나 좀 심어놓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저 못 믿어서 그런 거잖아요. 야, 근데 양이 너무 많다. 열이 박아 이걸 어떻게 다. 저리 박아 할 수 없는 이게 왜냐면 이게 6월 11일 그리고 뒤에가 5월 29일, 5월 30일 이게 근데 너무 눈에 띄게 앞에 나와 있는데? 이거 맞네. 이거네. 이거 아니야? 싼 거! 제가 아까 선배님 성함도 못 여쭤봤어요. 저는 전민혁이고요. 어떻게 이쪽 일을 하시게 된 거예요? 학교에서 이제 취업을 나갔는데 취업을 나가서 이제 하다 보니까 좀 재미도 있고 해가지고 네, 이쪽에서 이제 정착하게 됐습니다. 갑질 고객분들의 갑질 요런 그런 거 혹시 근데 경험해 보신 적은 있어요? 뭐 그런 일 빈번하게 많이 있죠. 이제 농산물 뭐 수박이든 다 드시고 네, 먹었는데 맛이 없었다. 아 진짜요? 네, 맛이 없어서 다 버렸다. 그러니까 환불해 달라. 또 서비스 직장이다 보니까는 똑같이 이렇게 해드릴 수는 없고. 신경 쓸 게 진짜 한두 가지가 아니네요. 그러니까 뭐 물건을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것부터 해서 나르고 이런 것부터 해서 우리 또 고객분들 이렇게 응대하고 이런 것까지. 자, 오늘은 마트에서 1일 아르바이트를 체험해 봤습니다. 여기서 근무하시는 분들 모두 다 누군가에는 소중한 가족이겠죠. 블랙 컨슈머가 되기보다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따뜻한 말을 건넬 수 있는 착한 소비자가 되어보는 건 어떨까요? 자, 간다 기완이가 간다는 여기까지입니다. 아쉬우시다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다음 시간에 돌아올게요. TBS